90대 10의 법칙. 우리 인생에서 약 90%의 일은 옳고 나머지 약 10% 일은 그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90%의 옳은 일에 집중하고 10%의 그른 일을 무시해야 한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이거나 위궤양이 생기길 바란다면 10%의 그른 일에 집중하고 90%의 영광스러운 일을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 조언. 우리의 피로감은 일 때문이 아니라 종종 걱정이나 좌절, 분노에 의해 생긴다. 왕의 모든 말과 왕의 모든 신하들의 힘으로도 지나간 과거를 다시 조립해 복구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톱밥을 또다시 톱질하려 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리에 누워 걱정하는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다. 인생은 진정 부메랑 같은 법. 베푼 대로 거둔다. 나의 증오는 오히려 원수를 춤추게 한다. 적을 미워하면 우리는 수면, 식욕, 혈압, 건강, 심지어 행복에 대한 권한까지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만약 그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낮과 밤만 지옥 같은 혼란 상태로 변할 뿐이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걱정거리에 손실을 멈추라고 명령하라. 그 걱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가치 이상은 거절하라. 하찮은 일을 두고 호들갑 떨지 마라. 흰개미처럼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게 가만두지 마라.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걱정하는 자들도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이 법언을 따라야 한다. 걱정을 날려버리려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된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세월이 지난 뒤 깨달은 것.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씨 발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데일, 왜 갑자기 우는 거니? 나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그 시절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레오가 불어닥칠 때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다. 샘 화이트라는 동네 형을 보면 그가 겁주던 대로 내 커다란 귀를 진짜로 잘라버릴까봐 걱정했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들어 올려 인사를 하면 그 애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어떤 소녀도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그리고 어느 시골 교회에서 결혼하게 될 나와 내 아내의 모습과 결혼식이 끝난 후 술이 달린 사륜 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차 안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나는 땅을 뒤흔들 만한 이 엄청난 문제들 놓고 쟁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기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 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피곤함의 이유. 온종일 일터에서 짜증을 내며 보냈을 때보다 예의 있고 유쾌하게 일하다가 퇴근했을 때 피로감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유쾌함과 가벼운 웃음은 긴장감을 덜어준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태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시도해보라. 내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 온종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감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힘이 솟아오르고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한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피상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심리학을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800년 전 기록된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90대 10의 법칙. 우리 인생에서 약 90%의 일은 옳고 나머지 약 10% 일은 그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90%의 옳은 일에 집중하고 10%의 그른 일을 무시해야 한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이거나 위궤양이 생기길 바란다면 10%의 그른 일에 집중하고 90%의 영광스러운 일을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 조언. 우리의 피로감은 일 때문이 아니라 종종 걱정이나 좌절, 분노에 의해 생긴다. 왕의 모든 말과 왕의 모든 신하들의 힘으로도 지나간 과거를 다시 조립해 복구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톱밥을 또다시 톱질하려 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리에 누워 걱정하는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다. 인생은 진정 부메랑 같은 법, 베푼 대로 거둔다. 나의 증오는 오히려 원수를 춤추게 한다. 적을 미워하면 우리는 수면, 식욕, 혈압, 건강, 심지어 행복에 대한 권한까지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만약 그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낮과 밤만 지옥 같은 혼란 상태로 변할 뿐이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걱정거리에 손실을 멈추라고 명령하라. 그 걱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가치 이상은 거절하라. 하찮은 일을 두고 호들갑 떨지 마라. 흰개미처럼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게 가만두지 마라.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걱정하는 자들도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이 법언을 따라야 한다. 걱정을 날려버리려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된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세월이 지난 뒤 깨달은 것.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씨 발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데일, 왜 갑자기 우는 거니? 나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그 시절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레오가 불어닥칠 때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다. 샘 화이트라는 동네 형을 보면 그가 겁주던 대로 내 커다란 귀를 진짜로 잘라버릴까봐 걱정했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들어 올려 인사를 하면 그 애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어떤 소녀도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그리고 어느 시골 교회에서 결혼하게 될 나와 내 아내의 모습과 결혼식이 끝난 후 술이 달린 사륜 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차 안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나는 땅을 뒤흔들 만한 이 엄청난 문제들 놓고 쟁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기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 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피곤함의 이유. 온종일 일터에서 짜증을 내며 보냈을 때보다 예의 있고 유쾌하게 일하다가 퇴근했을 때 피로감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유쾌함과 가벼운 웃음은 긴장감을 덜어준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태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시도해보라. 내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 온종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감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힘이 솟아오르고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한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피상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심리학을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800년 전 기록된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